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챕터 5 표집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집은 크게 표집 용어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표집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표성, 표본 크기, 표본 오차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장은 크게 표집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표집 방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표집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꼭 선행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용어의 의미만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집의 방법은 표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며,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사례 제시형 문제였으나 13회 이후부터는 출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회 시험에서는 체계적인 표집의 표집 간격과 표본수 계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14회 시험에서는 여러 표집 방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표집 방법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집의 대표성, 그리고 표본 크기, 표본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집의 정의입니다. 표집의 기본 개념으로 표집의 정의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 전체인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선택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집은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하며 표본 추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집의 유형 나왔죠. 그래, 표집의 유형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리 통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5-1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 1그룹에서 15그룹까지 있는 전체를 우리가 전수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5그룹이 그룹이지 않고 개인이라면 15명을 그냥 다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1그룹에 100명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 1500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이렇게 한 그룹으로 100명씩 있는 이 그룹을 4개의 그룹만 선택을 해서 1그룹, 3그룹, 13그룹, 14그룹을 찾아서 이렇게 400명에게 질문지를 하여서 통계를 내는 방식이 저희가 표본을 추출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본이 클 때는 어때요? 이렇게 그룹을 선택해서 하면 되지만, 만약 1번부터 15번이 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굳이 4명을 선택해서 이 4명의 통계를 전체에 일반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표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물적으로 인적 자원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신속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지체되지 않고 조사기간 동안에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모집단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수가 너무 많아서 조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표본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해지죠.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조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조사자들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응답률입니다. 응답자로부터 높은 응답률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조직적인 반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이 상한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접한 다른 응답자의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조직화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면접자 또는 조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자 간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표집의 단점이 있습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찾기가 어렵고
또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표집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설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본의 수가 많고 또 한 그룹당 100명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5그룹이기 때문에 1500명이 되겠죠. 그래서 1500명을 설문지를 받아서 통계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위로 어떤 그룹을 추출해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또 어떤 편의성 내가 편리하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선택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표집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으로는 경제성, 신속성, 가능성, 정확성, 응답률, 그리고 조직적 반발에 방지가 되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100명이지 않고 각 하나씩 한 명씩 해서 15명의 케이스라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표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집의 단점을 살펴보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찾기가 어렵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크게 표집에 큰 의미가 없다.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모집단 자체를 모두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클 경우에는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조사를 하면 좋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집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입니다. 표집 과정을 거쳐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그 표본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표집 과정은 조금 이따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의 모집단에서 대표 선수를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 선수를 어떻게 뽑는다? 다양한 유형의 대표 선수를 뽑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대표를 정해서 그 표본에 대해서만 실시가 되는 조사다.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은 어떤 조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표본 조사이죠. 자, 전수조사입니다. 연구 대상 전체인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우리가 전수조사 얘기하죠. 전수. 그래서 연구 대상 전체를 하겠다. 표집의 요소입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상의 단위다. 그래서 개인이 될 건지 가족이 될 건지 집단이 될 건지 조직이 될 건지를 어떤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 대상은 연구 대상으로 정의된 사람 모두에 대한 이론적, 가설적인 집합제입니다. 모집단입니다. 연구 대상인 전 대상 중에서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즉, 시간, 공간, 자격을 구체화시켜서 정의합니다. 표집입니다. 표집은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래서 표집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집은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한다. 대표 선수를 어떤 방법으로 표집을 할 건지 그런 어떤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집 단위입니다. 표집 과정의 각 단계에서 표집 대상인 요소들의 단위이며 표집틀은 표본이 실제 추출되는 연구 대상 모집단 전체의 목록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표집틀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이냐면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추출될 확률이 똑같아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표집틀에서 필요한 세 가지는 어떤 것인지 개인톡으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입니다. 자,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 단위는 관찰 단위이고
자료 수집을 한 내용에서 실제로 분석을 하는 단위는 분석 단위다. 자료 수집을 하는 단위는 어떤 단위라고요? 관찰 단위입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내용에서 실제로 분석하는 단위는 분석을 하니까 분석 단위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모집단의 요소가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고 서로 다른 속성을 말하며 변수는 반드시 변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몇 개 이상의 변수값, 2개 이상의 변수값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변수는 모집단의 요소가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고 서로 다른 속성을 말하는데 변수는 반드시 변량이 있어야 되며 반드시 몇 개 이상의 변수값을 가져야 하나요? 개인톡 주세요. 표본, 전체 모집단의 부분 집합 또는 부분을 말합니다. 표본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에서 대표 선수를 뽑는데 그 대표 선수가 된 사람들이 표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표본을 어떤 식으로 표본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표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치와 모수치, 모수, 모치수입니다. 조사 표본에서 특정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요약한 것으로 통계치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사 표본에서 우리가 전체를 한 건지 아니면 모집단에서 했는지 전체의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출을 해서 표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한 데서 통계가 나왔다면 그 통계치라고 특성을 요약한 것을 통계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통계치를 근거로 확률적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해서 우리가 전체에서 뽑은 작은 이 모집단 여기 그 표본에 사례가 100이었다고 친다면 이 100을 여기도 100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요약하고 묘사한 것이 무엇이다? 모수치입니다. 자, 모수치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자, 통계치를 근거로 확률적으로 추정하여서 모집단의 특성을 요약하고 묘사한 것이 묘수치이다. 그리고 표집의 간격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추출되는 표본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표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로 구해집니다. 표집률입니다. 연구 대상 전체인 모집단에서 개별 요소 하나가 선택될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한 그룹에 100명이라고 봤을 때 15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15번까지의 그룹이 어떻습니까? 전체로 보았을 때 확률이 똑같이 1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인 모집단에서 개별 요소 하나가 선택될 비율을 표집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집 오차입니다.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집단과 표본과의 통계적인 차이입니다. 표본의 통계치들이 모집단의 모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그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집단의 전체가 있고 또 우리가 표본에서 표본을 추출하여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땠습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수치를 정했습니다. 추정하여서 모수치를 정했는데 실제로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가